데이 원. 데이 원이라 하면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요새 데이 원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D-Day. D-Day의 D는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Destination?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의 데이 원입니다. D-Day D-14이죠. 무슨 뜻일까요? 자, 데이 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벌써 예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저의 자가격리 1일차입니다. 데이 원이죠. 그 말은 즉슨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도착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애초에 미리 말하지 않고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라디오를 들은 사람은 내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한 소식도 빨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재밌으니까요. 예, 다 사람들 자기 사는 재미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데이 원이라고 해서 오늘이 첫날은 사실상 아니에요. 사실상 어제 10월 25일 일요일이죠. 오후 3시경에 도착을 해서 전에 방역 절차를 밟고 나서 택시를 타고 이곳 격리 장소에 왔는데 현재 격리 장소는 제 친구가 혼자 사는 원룸인데 저를 위해서 본인은 본가로 들어가고 저는 이곳에서 14일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은 친구죠. 물론 저도 소정의 대가를 당연히 지급하기로 했고 그렇다 해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편하게 이곳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고맙고 지금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가에서 부모님과 다시 생활을 하고 있을 친구에게 그 친구 이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제2자유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JGI로 이번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이제 자가격리가 14일 동안인데 14일 동안 라디오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청취자분들은 알겠지만 제 라디오가 1년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뭐 1년 반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뭐 초반에는 한두 달에 한 번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쯤에 매달 무조건 방송을 내겠다 했는데 안 지켜졌어요. 그 정도야 흔한 일이죠. 네, 흔한 일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제 일기장 얘기도 잠깐 하자면 제 일기장도 그래요. 제 일기장도 저는 일기를 쓸 때 매일 쓰다가도 어쩔 때는 보름에 한 번 쓰다가 어쩔 때는 몇 년에 한 번 씁니다. 정말 내키는 대로 쓰는 거죠. 제 이 방송 사실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송을 좀 열심히라기보다는 그런 방송을 연속적으로 한번 내보는 적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한 번도 내보고 뭐 1년 반에 한 번도 내는데 매일 내는 건 한 번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매일 내놓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일간 아니다 13일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마지막 날은 오후 12시가 되는 시점에 이 방을 비워줘야 할지도 몰라서 13일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는 정확히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자가격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까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이 그 자가격리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3번 내지는 14번의 방송이 매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죠. 저도 그런 적 없었어요. 한번 그래서 좀 흥분도 되고 기도도 되고 힘들겠지만 여기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자가격리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라디오다. 라디오를 내가 2주간 때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자유로 제 라디오가 제2자유로 라디오 방송인데 제2자유로 라디오 자가격리 특별편이라고 명을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했으니까 자가격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겠죠. 자, 우선 14일간 자가격리를 왜 하냐라고 물었을 경우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증상이 없는데 보건소에 검사를 오늘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군요. 내일 나왔는데.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은 내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14일 내에 어느 순간 이 증상이 발현될 수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증상이 발현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4일간 격리를 하는 것 같아요.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검사를 바이러스가 있어도 지나갔거나 뭐 제 안에서 소멸됐거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그리고 남에 있다 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있다 해도 만약에 제 바이러스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무증상일 경우에 또 14일 아니면 그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니까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나도 잘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청취자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제가 아는 바는 이런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논리가 좀 되지 않나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19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그럼 제가 출발한 날짜부터 설명을 할게요. 출발한 날짜는
10월 23일인가 보다.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제가 사는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출발을 해서 2시간간의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다시 밴쿠버, 그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비행 시간이고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다시 한국 인천으로 왔어요. 밴쿠버에서 한국까지는 비행 시간 약 10시간 50분, 거의 11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시간은 총 2시간, 4시간 반, 11시간. 말은 할 수 있는데 계산은 시간이 걸리죠. 자, 2시간, 4시간 반, 6시간 반, 플러스 11시간. 그럼 17시간 반이죠. 자, 이때 두 번의 환승을 한 건데, 환승 시간을 제외했으니까 환승 시간 뭐 한 2시간씩만 넣다고 쳐도 그럼 4시간이죠. 그럼 아까 17시간 반이었나요? 거기서 4시간 하면 21시간 반. 거의 그 정도는 거의 최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리팩스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만 24시간은 필요하죠. 즉 만 24시간이라 하면 결국엔 이틀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24시간 지나면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날짜 변경선이 이 캐나다가 아니라 태평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갈 때는 날짜를 하루 잃습니다. 하루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24일이었는데 그 날짜 변경선 지나자마자 25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에서 캐나다를 갈 때는 날짜를 하나 얻게 돼요. 그러니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4일이라고 치면 한국 날짜로 4일이고, 캐나다로 갈 때는 그 날짜 변경선 지나는 순간 3일로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는 거의 이틀이 걸리는 셈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갈 때는 하루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출발했는데 캐나다로 오늘 밤에 도착해요. 왜냐면 그 날짜 변경선을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캐나다에서 한국을 갈 때 오늘 밤에 출발했는데 이튿날 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대로 날짜를 하루 잃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 있는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캐나다 갈 때 그 날짜가 이상한 거예요. 나 오늘 출발하는데 어떻게 캐나다 비행기 막 열 몇 시간 통화하는데 또 오늘 도착하지? 그 티켓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항공사에다가, 야, 티켓이 잘못됐어. 왜? 야, 오늘 출발하는데 어떻게 오늘 도착해? 걔가, 그 날짜 변경선이야.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그래서 나 근데 질문 하나 더 있었어요. 야, 그리고 내 이름도 잘못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왜 내 이름에 앞에 M자가 써져 있는데 그거는 미스터란 뜻이야. 그쵸? 여자는 MS 이렇게 써 있겠죠? 무즈나 미세스로. 그러니까 미스터 하고 내 이름이 써 있던 건데 그게 나는 이름이 잘못 써져 있던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에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렸던. 황급히 끊지는 않았고, 그렇게 부끄러웠던 날이 또 다른 때 있었나. 아무튼 굉장히 나름 아는 척 이런 거 막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그때 한 26인가 이랬는데 비행기 처음 타봐가지고 캐나다로 가는 바람에 그런 경험이 있었었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밴쿠버에서 한국까지 도착한 건 10월 25일 오후 3시 경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23일 새벽에 출발했는데 25일 오후에 도착했어요.
날짜를 하루 잃은 거죠. 하루 더 걸렸다고 보면 돼요. 음, 그 비행 기간 동안 재밌었던 일이 있었냐?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은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같이 헬리팩스에 사는 친구가 한국인인데 그 친구와 같이 와서 처음으로 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동무가 있었어요. 늘 그 긴 비행을 할 때마다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여행이 길고 힘들어도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의지가 되거든요. 정말 큰 의지가 되는. 생각해 보세요. 열 몇 시간씩 거기 닭장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옆에 친구 한 명 있어 봐요. 그래도 뭐 불평도 하고 뭐 즐거웠던 얘기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어? 의지가 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 거기에다가 그 친구가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처럼 항공사 일을 하지만 그 친구는 에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에어 캐나다 직원 이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쿠폰을 쓰면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있을 시에 쿠폰을 쓴 사람 직원에 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쿠폰은 그 동행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통 갈 때 그 쿠폰을 많이 쓰죠. 에어 캐나다 직원들은. 네, 그 친구가 썼어요. 동행자인 저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비즈니스석이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운 좋게 탔습니다. 그건 아닌데 두 번째인데 여러분 비즈니스석 가격적으로 일반 이코노미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난 3배 정도는 최소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비즈니스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좌석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보통 작은 비행기는 한 70석 정도 되는 작은 비행기는 이코노미석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코노미석 외에 때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리고 좌석에는 또 다른 등급이 이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다음 이코노미석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코노미가 우리가 흔히 타는 그 닭장 같은 아주 좁은 곳, 그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좌석이 이렇게 간격이 넓고 의자도 좀 다르고 좀 편하죠.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은 비행기마다 다 다른데 작은 비행기는 이 비즈니스석도 그냥 의자고 좀 더 넓고 상대적으로 더 넓고 더 좋고 그런 거고 우리 큰 비행기는 뭐 보잉 777, 787 이런 거 그리고 에어버스 380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타면 그런 비즈니스석은 이제 팟이라 그래요. POD라고 어떤 팟 공간 같은 건데 그거는 제가 그거를 밴쿠버에서 인천 갈 때 탔는데 그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울 수 있고 그 시트가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좌석이 일자로 쭉 펴져요. 일자로 쭉 펴지고 이 모니터도 일반 이코노미,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다르게 훨씬 큽니다. 모니터 한 기억에 15인치, 17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니터를 쓸 수 있고 옆에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이 여러분 우리 게임기 콘솔 게임기에 이 컨트롤러 있잖아요. 마치 그 플스 게임기의 그 컨트롤러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액정이 또 달려 있어. 그래서 그 컨트롤러, 그 리모컨으로 화면을 보면서 정면에 있는 액정을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게 이코노미가 아니죠. 비즈니스 석인데, 자, 앉을 수 있는 거, 좌석이 편한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블랭킷도 다르고요. 그 담요도 주는 것도 다르고, 그 의자에 커버를 씌우고, 여러분 비즈니스 석을 탈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 커버를, 이 큰 팩을 줘요. 그 팩을 뜯으면 그 안에 이 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를 씌우고 그 다음에
담요가 들어있는데 담요도 좀 두껍고 좋습니다. 훨씬. 그거를 이제 담요를 쓰라고 그 안에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누울 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이번엔 코로나 때문이라 이 정상적인 그 비즈니스 서비스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서비스가 다릅니다.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뭐 외투도 승무원이 외투도 받아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 외투 클로짓이 이 옷장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음식을 받을 때 우리가 일반 이코노미석은 어떤 이 플라스틱 플레이트 쟁반 같은 거에 받거나 그래서 그 위에 음식이 주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그런 포크 나이프를 쓰는데 비즈니스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컵 하나 주는 것도 다 유리잔으로 줘요. 유리잔으로 주고 그리고 음식도 플레이트 접시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뜨겁게 달군 그 우리 뭐죠? 그 손 씻는 손수건을 물에 젖은 손수건을 줍니다. 그래서 물수건이죠. 뜨거운 물수건을 줘서 손을 씻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포크 나이프도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레스토랑에서 쓰는 그런 포크 나이프를 줘요. 그런 걸로 먹고 그리고 디저트, 에피타이저, 샐러드 같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본 음식 메인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 과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접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음료수는 무제한입니다. 맥주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때리면 아마 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은 하겠죠.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다고.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뭐 무제한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음식 먹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다 보면은 본인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게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조금 이제 그 중간에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에 타면은 비행 시간이 짧아도 무조건 식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가격은 비싸니까 무조건 식사는 나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듣기로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또 들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같은 개념이냐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엄연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는 진짜 큰 비행기에 이제 개인적인 공간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막 침대 있고 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의 개인적인 그 어떤 룸을 받는 그 정도면은 그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룸 서비스도 따로 있겠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 에어캐나다 직원의 일하는 친구의 그 어떤 조언이었습니다. 정보였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항공에. 아주 좋았죠. 비즈니스 타서. 자, 그러면 비즈니스 얘기는 끝났고 비즈니스 너무 감동받아서 계속 이 얘기만 하네. 한국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디로 딴 데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안내를 받으니까 뭐 어떻게 뭐 걱정할 거 없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뭐 저쪽으로 가세요. 그것만 따라서 뭐 종이에 어떤 양식 같은 거 작성하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도 체크를 하고요. 이상 그 자가격리할 장소를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할 때가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친구 집을 적고 내 번호가 없잖아요. 나는 내 핸드폰 번호가 한국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번호를 사용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보호자의 번호 같은 건 우리 엄마 번호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자가격리하는 주소를 남겼고 그렇게 하면은 짐을 찾기 전에 그런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입국 수속을 밟고 짐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죠. 근데 나가면 바로 옛날 같으면 바로 뭐
버스 탈 사람, 공항철도 탈 사람 자기가 알아서 타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은 이쪽 라인을 따라가야 되고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 KTX를 타는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방 가는 사람들은 다 KTX 광명역을 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면 버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방역 KTX, 방역 버스, 방역 택시인 거죠. 좀 다른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조금 비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니까 서울 그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 이제 탈 수 있는 게 방역 버스, 그다음에 방역 택시, 그리고 자가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자가를 생각 안 했죠. 예, 괜히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접촉, 가족과의 접촉은 일단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우선 방역 버스는 한 16,000원 정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2만 원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방역 버스는 대신에 이 보건소에 들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르는 곳이 마포구, 용산구, 뭐 성동구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마포구 먼저 보건소 내리고 용산구 보건소 내리고 성동구 보건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 내려서 집에 가는 거는 각자 알아서 가는 건데 글쎄요. 택시 타겠죠? 아마 방역 택시 또 타야겠죠? 근데 저같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그럼 번호가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아마 보건소에서 가까운 집이 가까우면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거는 정부 사이트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콜밴을 이용했습니다. 택시죠. 택시 중에 가장 저렴했는데 그게 방역 콜밴을 이용했는데 그게 마포구가 그나마 가까운 편이라 쌌는데 가격을 찍고 타는 거거든요. 우리 미터기 꺾고 간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67,600원. 그래서 공항에서 마포구에 있는 제 지금 자가격리 장소까지 67,6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여는 일요일에 왔기 때문에 보건소 오전만 열거든요. 근데 평일에 왔었으면 보건소가 열려 있었으면 이 방역 택시를 타고 보건소에 먼저 들려서 바로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택시가 나를 기다려줘서 나오면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이 자가격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가격이죠. 가격은 동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나는 일요일 날 보건소가 닫혀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단 숙소로 와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3일 안에나 이틀 안에 보건소에 들려서 다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 당일날 검사를 맞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른 날 검사를 받으려면 다시 방역 택시를 불러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택시를 다시 타고 오면 됩니다. 방역 택시 전화번호는 굳이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30분당 10,000원이고요. 그래서 2시간이면 2만 원 되죠. 그래서 오늘 마포구 여기 숙소에서 마포구 보건소까지 11분, 13분 걸리는데 왕복이 26분. 검사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6분은 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2만 원을 내고 한 40분 정도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가 나의 생돈 이 택시비 한 10만 원 정도죠. 콜밴 처음에 탄 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랑 그다음에 보건소 가는 거 생돈 10만 원을 날렸다. 생돈 10만 원을 날렸다라는 거 주요 포인트입니다. 돈 얘기하자면 생돈 10만 원 뿐입니까? 여러분 자가격리 시설 더 이상 해외 입국자에게 더 이상이 아니죠. 애초에 해외 입국자에게 그 자가격리 할 사람 없는 사람들 시설 이용은 10만 원이에요. 1일당 10만 원이니까 140만 원짜리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개인 부담이고요. 뭐 정부가 그거 뭐 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설은 4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무슨 수련원 같은데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 4만 원인데 도시락 다 주고 1박에 4만 원이니까 확실히 저렴하죠. 대신에 시설은 훨씬 더 안 좋겠죠. 4만 원,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4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4만 원짜리 시설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액수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기 묵는 동안 친구 그 월세 내고 사는 곳인데 적어도 월세의 일부는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절반은 넘게 내야지, 그지? 절반은 넘게 내야지. 그래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줬고, 그리고 지 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은 지금 안내 책자에 보니까 이미 한 5월 중에서부터 이 자가격리자에게 음식 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달시켜 먹거나. 저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미리 음식을 이쪽에 구비를 해놨는데 메뉴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음, 그래서 뭐 음식 더 이상 받는 거 없습니다. 음식도 다 내 돈으로 쓰는 거고 뭐 내 세금이 왜 글로 가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내 돈으로 숙소부터 먹을 것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야? 벌써 만약에 자가격리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면 10만 원짜리 이용을 한다고 치면 140만 원에 대중교통 이용비 하면 15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150만 원 날라가는 거죠. 순전히. 그 싼 시설을 이용해도 4만 원짜리면 48만 아니죠. 446. 414 446. 56만 원. 맞나? 어쨌든 56만 원에 교통비 플러스 얼마예요? 66만 원. 거의 70만 원 돈이죠. 예, 한국 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힘든 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스크 비행기랑 공항 이용하는 내내 써야죠. 그럼 거의 24시간 아까 걸린다 그랬잖아요. 거는데 만 24시간? 만 24시간 마스크 쓰면요. 이 귀 땡기는 게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아팠어요. 처음 3, 4시간은 뭐 문제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제 토론토에서 밴쿠버 올 때부터 귀가 너무 우리 추울 때 군대에서 추울 때 막 발가락 자르고 막 귀 자르고 싶다. 이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걸 또 풀으자니 불안하고 이 마스크 24시간 쓰는 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헐렁한 걸 좀 쓰던가 해야지. 정말 고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진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한국에 오는 거 여러 번 와봤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적 없었고 그나마 비즈니스석을 이 3번의 비행기 중에 이 2번째 비행기만 빼고 다 비즈니스를 타고 왔어요. 2번째는 비즈니스가 꽉 차서 탈 자리가 없었는데 그때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대신에 타고 왔고 그것도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은 진짜 와 오면서 어떻게 돌아갈 정도 돌아갈 순 없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송도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편집을 해서 또 올려야 되니까 지금 벌써 녹음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하자면 저는 자가격리 동안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매일 하고 운동도 좀 해서 이 좀 살을 좀 빼려고요. 그동안 이 확진자라고 하죠. 확진자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조금 몸매가 좀 갖춰져 있다 하면은 그 14일간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실패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라디오를 좀 하고 그다음에 좀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요가나 같은 거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풀 생각입니다. 나이 먹나 봐요.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얘기만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제가 묵기로 한 자가격리 장소를 빌려준 친구에게 보낸 엽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쓴 엽서, 내가 이 친구에게 쓴 엽서가 여기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적 엽서인지. 이 엽서가 이 친구 벽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데 이거를 떼면
벽 도배지에 상처가 날까봐 떼지는 못하겠고 대신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려다가 너무 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게 14일간에 혹은 13일간에 어제부터 했으니까요. 어제 입국을 했으니까 13일간의 이 자가격리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13일간 한 사람의 댓글이라도 달릴까? 궁금해 죽겠네. 보통 라디오 방송을 올리면 지인들이 하나둘 올릴까 말까 하는데 진짜 순수한 자가격리자가 이 방송을 듣고 댓글을 단다면 나가서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 술 한잔 합시다. 우린 내일 더 발전해서 만나요.